온 국민을 경악해 했던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사건의 범인 김태현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죠.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이 사건을 포함해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또 이에 대한 법률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노원구 살인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안 그래도 우리 바로 지난번 법률톡톡에서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다 이 소식 다뤘었는데 이 사건도 처음에는 시작이 스토킹 범죄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죠. 네, 지난 시간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소식을 다뤘었는데 네. 근데 그 얘기를 다루면서 지금까지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규정도 없고 그래서 피해나 범죄가 심화되고 중범죄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문제였다. 네. 근데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이런 사건이 또 나와서 더욱 안타까웠고요. 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사건은 김태현이라는 20대 남성이 서울 노원구에서 퀵 배달 기사로 위장을 해서 네. 주거집에 침입을 한 뒤에 차례로 귀가한 3명의 모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네. 범인은 얼굴과 이름이 모두 공개되었고 경찰에서는 사이코패스 분석을 거쳐서 네. 기존 미제 사건 DNA와도 대조를 한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이 사건 내용을 보면은 김태현은 이제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돼서 몇 차례 만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랬던 한 여성에게 이제 사귀자고 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이것이 다 거절당하고 연락도 되지 않으니까 스토킹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전형적인 스토킹 시작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연락을 차단당하자 나를 등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스토킹을 했다라고 밝혔더라고요. 네.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우연히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배회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다가 근데 이 스토킹 단계에서 제대로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끔찍한 살인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은 제정이 됐거든요. 근데 시행이 9월부터예요. 올해 9월부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부분이 이 피해자에 대해서 스토킹 행위가 있었을 때 신고나 처벌이 가능했더라면 네. 적어도 이런 살인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좀 늦은 입법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 스토킹 처벌법이 생겨난 게 그나마 정말 다행이면서도 시행은 아직 5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런 초기의 스토킹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또 죽거나 다친 피해자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정말 잘 적용돼서 더 이상은 이런 사건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건 살펴보죠. 이번에는 인기 프로그램 제작진이 아파트 복도에서 전기를 몰래 사용하다 고발됐다면서요? 네. JTBC의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개그맨 부부들의 일상을 다룬 프로그램인데 1호가 될 수 없어의 제작진이 김학래, 김미숙 부부가 거주 중인 아파트였다고 하거든요. 네. 그 아파트 복도에서 이제 프로그램 촬영을 하면서 복도 콘센트를 사용하다가 그것을 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출동을 했고 네. 경찰로부터 이것도 절도 행위가 된다는 경고를 받은 후에 그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복도에 콘센트를 꽂아 사용한 게 절도죄다. 네. 조금은 의아한 부분인데 이렇게 전기를 사용해도 절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배임죄, 사기죄랑 다르게 우리가 흔히 절도죄 하면은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런 대상이니까 이런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전기도 무단으로 사용을 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제3범죄, 그러니까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 네. 유체물도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될 수가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도 절도죄가 될 수 있는 건데 그중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이 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제로 도전행위, 전기절도가 꽤 많거든요. 네. 판례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옆 건물 회사에 전선을 몰래 이렇게 피복을
벗겨서 이렇게 자신이 쓰는 전선과 결합을 해서 3개월 동안 이제 자기 점포의 전등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 뭐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콘센트가 보이면 좀 꽂아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절도가 된다고 생각하기는 좀 힘든데요. 그렇죠. 뭐 흔히 카페 같은 데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 묵시적으로라도 소유자, 그러니까 카페 주인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카페 이용자들이 노트북이나 핸드폰 충전 같은 사용을 다시 사실은 허락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뭐 써놓지는 않아도 묵시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허락하고 동의하는 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이고 식당에서도 우리가 뭐 옆에 콘센트 있으면 휴대폰 충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도 이제 손님들이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근데 이번 1호가 될 수 없어와 같은 사건은 그 제작진의 대량의 그런 전기 사용을 아파트 측에서 동의한 것으로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엄밀히는 사실 절도죄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파트 입주회 측에서도 일단은 뭐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으로 배상금을 받고 일단락할 예정이기도 하지만 절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전기도 무단 사용을 하면 절도가 될 수 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포털 사이트에 가득히 이슈가 된 사건인데요. 내연녀의 초대를 받고 내연녀의 집에서 만남을 가져온 남성이 주거 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집 주인인 내연녀가 오라고 해서 들어간 건데 이게 주거 침입죄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내연녀의 초대로 내연녀가 사는 집에 간 것인데도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은 내연녀의 집에서 거의 1년 동안 주말마다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남성이 내연녀의 남편에 대한 주거 침입죄로 기소가 돼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내연녀의 남편은 해외 파견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집에는 실질적으로 거주하지도 않았지만 3개월에 한 번은 집에 왔고 또 남편의 여러 가지 사용하는 물건도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부부 모두의 지배 관리가 있는 집으로 보았고 그래서 주거 관리자 중에 한 명인 아내의 동의는 받았더라도 다른 관리자인 남편의 지배 의사에 반하는 침입을 한 이상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 한마디로 공동 관리자 전부의 동의나 허락이 없는 이상은 특히 불법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온 것은 주거 침입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법원 판결을 보면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그 횟수도 수십 번에 걸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그렇게 본 것 같고요. 이렇듯이 이렇게 범죄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물이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것은 그 공간이 평소 이렇게 공용시설인 공용지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유지는 두말할 것 없이 주거침입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된 법률 사건들 살펴봤습니다. 법률 톡톡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